충격의 패배죠 사실. 바모스! 예. 바모스! 비아레알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보면. 아 애정 있죠. 애정 있죠. 왜 좋아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뭐 그 전까지는 그냥 매력적인 팀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비아레알을 제가 그래도 뭐 옛날에 노란 잠수함 그 시절도 있었지만 마르셀리노 부임하고 비아레알이 꽤 괜찮아졌고 그때 되게 매력적인 팀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 개인 방송에서 FM 하면서 이제 FM을 하면은 이 팀의 유스가 누가 있는지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 팀 주 구성원이 누군지 이런 걸 다 알게 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부터 애정이 좀 생겼는데 유벤투스 격파하고 지금 바이언도 졌어요 오늘. 저도 약간 그게 있어요. 그 비아레알한테 좀 호감이 있는 게 제 이제 스포티비 초창기 15년인가 그때쯤에 이제 막 유로파 나가고 그럴 때 전방에 박한부 있었고, 박한부 그리고 그렇지. 이제 측면에 카스티에오, 사무 카스티에오 이렇게 네. 있어가지고 내가 그 팀 경기를 중계를 많이 하니까 좀 애정이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뭐 어쨌든 오늘은 뭐 비아레알도 비아레알이지만 이제 바이에른이 진 것 자체가 충격이지. 대이변이죠. 물론 뭐 이 팀은 다시 2차전에서 뭐 한 5대0 이렇게 뚝 패도 이상한 팀은 아니긴 한데 그럴 수 있지만 네, 근데 그거죠. 경기 결과도 그런데 내용도 좀 부실했다라는 거잖아요. 일단은 비아레알이 바이에른 뮌헨의 챔피언스리그 원정 기록을 부쉈습니다. 스킨갓 에메리 킹갓동 앞에서는 무너지고 말았죠. 이게 저 경기를 보면서 일단 전체적으로만 좀 설명을 하자면 바이언이 뭘 못한 것도 있는데 비아레알이 되게 저는 접근 방식도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뭐 단순히 그런 경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존나 패. 가둬놓고 존나 패는데 골이 안 터져서 이게 진짜 정말 진짜 뽀록으로 이기는 비치는 그런 경기도 있지만 저는 오늘은 비아레알이 경기력에서도 그렇게 크게 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경기 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물론 첼시 레알이 워낙 빅매치라서 그 경기 쪽으로 많이 쏠리긴 했겠지만 이 바이언 경기도 상당히 재밌었다. 그러니까 사실 비아레알이 바이에른 뮌헨을 잡는다라는 거를 쉽게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당연한 거잖아. 너무 당연한 거잖아. 개 역배입니다. 그래. 이거. 근데 혹시 뮌헨을 상대로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비아레알이 유벤투스를 잡고 올라왔잖아요. 그것도 원정에서 3대0으로 깨부쉈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뮌헨 상대로도 비아레알이 뭔가 진짜 흠집은 한번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흠집을 조금씩 만들다 보니까 큰 균열이 생겼지 결국에. 저희가 네. 히든풋볼에서 그 첼시 레알이 경기 결과를 두고 소맥 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용남 진 사람이 먹기 뭐 이런 거요? 아니 사기. 사기. 네, 회식 느낌으로 해가지고 한번 사기. 그래서 멤버가 어떻게 돼요? 김용남, 박찬우, 박종윤 그리고 이제 심재국 이렇게 다섯이서 했는데 이제 뭐 다 레알 걸고 뭐 첼시 걸고 이렇게 막 나눠서 했는데 제가 이제 비아레알 바이언은 안 하냐. 그거는 내기 안 하냐? 네, 올 시즌 보니까 1 낼 것 같은데 그랬더니 우리 축자랄 박종윤 선생님께서 너나 봐라 이랬거든요. 비아레알이 이겼습니다. 바이에른이 졌어요. 지금 덕현이의 그 뉘앙스 말의 의도 지금 뼈가 있습니다. 뭐죠? 박종윤 추가를 못했다. 저는 이렇게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열린 결말로 하겠습니다. 네. 그게 제가 직접적으로 코멘트를 할 수는 없잖아요. 대표님인데.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언 입장에서 이제 좀 입각해서 경기를 좀 보면 일단은 폰지가 돌아왔습니다. 폰지가 맞아요. 라인업에 포함이 돼서 이게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두 팀은 체급차가 많이 나요. 선수와 선수의 면면을 비교했을 때 이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에 한지 플릭 시절의 바이에른 뮌헨이었으면은 이 경기에 대해서 과연 역배를 생각할 사람이 있었을까? 라는 걸 따져봤을 때 이거는 완전히 바이에른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구성이고 알폰소 데이비스, 그나브리 그리고 오른쪽으로 간 코망 이런 선수들을 봤을 때 어쨌든 측면에서의 우위를 바라보고 라인업이 구성이 됐는데 수비적으로 비아레알이 되게 단단하게 나서니까 이걸 바이에른이 뚫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이 측면에서 우위를 점했느냐? 저는 그렇다고 보지도 않아요. 그래요? 오히려 비아레알 측면한테 지속적으로 뒷공간을 내준 게 결국에는 리스크로 작용을 했고 여기서 우측 하프스페이스 지역부터 출발한 그 로셀소의 패스가 결국에는 비아레알의 이날 경기 선제골의 결승골을 만들어내기로 했었고 저희가 지금 패스맵 띄워드리고 있는데 이게 전반전 패스맵이거든요. 보시면 이게 사실상 무시알라 토마스 밀러 그리고 요시아키미 이렇게 세 명의 미드필더가 나왔기 때문에 뭐 이제 밀러는 저는 공격이라고 봅니다만 사실상 이제 키미가 원볼란테고 무시알라가 중앙 지역에서 이제 움직임을 가져가고 밀러가 조금 더 앞선에 배치되는 형태였거든요. 근데 히트맵을 보면은 무시알라랑 밀러는 그러니까 역삼각형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키미가 이제 뒤쪽에서 원볼란테 체제로 사실상 배치가 된 건데 키미 쪽에서 뭔가 나오는 게 없었어요. 우리가 이제 또 WPT에서 키미를 되게 그래.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뽑았잖아. 네, 얘기를 했는데 근데 키미가 공교롭게도 이날 경기에서 많이 뭔가를 보여주지 못했고 근데 이게 또 키미의 문제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일단 저는 키미와 무시알라, 토마스 밀러 이렇게 세 명을 놓고 봤을 때는 저는 무시알라 쪽의 영향력이 너무 떨어졌다. 왜냐면 이 상대 공격진이 밀고 들어올 때 무시알라가 이것을 뭐 수비적으로 되게 좋은 능력을 통해서 저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시알라가 사실 위협적인 건 저는 박스 안쪽에서의 움직임이 되게 좋다고 보거든요. 예. 공격 자원으로 기용했을 때 특히나 2선 그 상당히 높은 위치에 배치가 됐을 때 근데 이날 무시알라 기본 포지션 자체는 3선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앙 지역이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무시알라가 이런 박스 안에서 드리블을 치기보다는 중원에서 드리블 치는 빈도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공격적인 영향력 떨어지고 그리고 앞서서 얘기해드렸었던 수비적으로 뭔가 이 상대 공격진이 밀고 나올 때 이걸 저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애매해졌어요. 롤 자체가.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나겔스만이 무시알라를 3선에 배치한 게 좀 1차적인 미스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시알라는 첫 실점 장면에서도 이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간 로셀소를 그냥 완전히 놓쳤습니다. 측면으로 볼이 돌았는데 로셀소가 뭐 되게 뭘 돌아 들어가거나 되게 막 그런 뭐라고 해야죠? 우리가 이제 흔히 봤을 때 와 저걸 저렇게 파고 들어가서 이거를 무너뜨리네 그런 움직임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프더볼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피턴 큐턴처럼 돌아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좀 단순한 움직임에 좀 당했다라는 느낌이고요. 아니 그냥 되게 네. 로셀소가 공 주고 총총총총 들어가요. 근데 무시알라가 공 잡은 선수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셀소 완전 프리였고 올라가고 파레오가 이거 슈팅 때린 거 단주마 맞고 그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쨌든 단주마의 골 파레오의 어시스트로 기록되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이 실점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무시알라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키미가 이제 원볼란테로 서긴 했는데 전진 패스 빈도도 되게 낮았고 비아레알이 너무 내려앉아 있고 두 줄 수비인데다가 라인 간격 유지도 되게 잘하고 선수 사이도 되게 촘촘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뭔가 키미가 앞쪽으로 뿌려줄 때 이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저는 잘 나오지 않았다고 봐요. 그리고 이 패스맵 보시면 되게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죠? 레반도프스키가 되게 뜬금없는 위치에 있어요. 중앙 지역에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이 활동 폭 자체도 조금 더 저는 앞쪽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만 그만큼 전방 지역으로 투입되는 볼 빈도 그리고 레반도프스키 쪽으로 가는 볼의 빈도수가 적었기 때문에 저는 레비가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바이언 입장에서는. 그래서 결국에는 비아레알이 수비적으로 준비를 잘했고 이것을 바이언이 뚫지 못하니까 오히려 역으로 나오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탯상으로도 좀 살펴보면은 기대 득점도 비아레알이 높았습니다. 근데 뭐 크게 차이 난 건 아니긴 한데 1.48 대 1.26이니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만 비아레알이 더 높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인상 깊었다고 보고 빅찬스 메이킹 횟수도 비아레알이 2번, 바이에른 1번. 근데 이제 슈팅은 비아레알보다 바이에른이 10개를 더 때렸어요. 근데 그럼에도 사실 위협적인 장면은 비아레알 쪽에서 오히려 더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날 경기에서 비아레알이 결정력 좋았잖아요. 저 이거 3대0까지도 스코어 나왔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더 벌어진다고? 아니 그 노이어 나온 거 대형 실수 한 번 했죠? 그거 주세종 할 뻔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바이언 입장에서는 너무 다행히도 이 제라르 모리노가 그 골을 이제 못 넣었기 때문에 그거 들어갔으면 2대0이에요. 2대0, 3대0 벌어지면 이거는 제 아무리 바이언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해도 2차전 갔을 때 이게 되게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근데 바이언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스탯상으로 슈팅 빼고 어느 정도 밀리는 그림이 나왔음에도 그리고 비아레알의 되게 효율적인 역습 전개 그리고 빌드업 과정을 방해하지 못했는데도 0대1로 경기가 마무리된 게 너무 다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비아레알 이야기 한번 해보죠 그러면. 자 일단 수비적으로 정말 단단한 모습도 보였고 공격적인 전개도 굉장히 좋았는데 저는 이날 경기 보면서 조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죠? 자 이 팀이 오늘 뭘로 나왔죠? 4-4-2로 나왔습니다. 수비적으로 완전 짠물 수비 보여줬어요. 그리고 역습 과정 진짜 개깔끔했습니다. 아무래도 바이언의 측면 자원들이 다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 뒷공간이 자연스럽게 오픈된 리스크는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페드라사 선수를 뭐 투입하고 뭐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만 측면에서 단주마 같은 선수들한테 이러한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는 쥐약입니다. 그치. 이 선수가 빠르고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되게 직선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 보니까 저는 여기서 에메리 감독의 노림수가 제대로 통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로셀소랑 이날 로셀소 킹 오브 더 매치거든요. 로셀소 진짜 잘했고 파레오랑 로셀소가 볼 순환을 담당을 해주고 카푸에는 수비적으로 기용이 되고 여기에 원래 이제 측면에서 자주 나오던 선수가 트리게로스예요. 트리게로스가 측면에 나오긴 하는데 이제 중원 지역 싸움에 되게 힘을 실어주는 그림이었는데 이날은 트리게로스 대신에 코클랭을 기용했습니다. 근데 저는 코클랭을 이제 기용을 한 이유가
조금 더 트리게루스에 비해 부딪히면서 싸워줄 수 있고 이 볼 소유권이나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나은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에메리 감독이 코클랭 기용한 선택도 아주 좋았다.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수비 방식인데 상대가 1대1 상황에서 이제 돌파에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냉정해 보죠. 바이언 측면전하고 비아레알 측면전하고 1대1 매치가 성사가 됐을 때 이거는 바이언 쪽에 손을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예. 개인 기량에서 봤을 때. 그래서 개인 기량에서 뚫릴 거 이거 에메리도 알았어요. 알다 보니까 뚫리죠? 그러면은 제2의 선수가 바로 붙습니다. 커버. 그러니까 그 이후 상황에서 커버를 들어가는 속도도 빨랐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한 명을 뚫어내더라도 그 이후 상황에서 동료를 이용해서 뭐 연계를 한다든지 크로스를 올린다든지 이런 상황을 만들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잘했네. 이거는 진짜 에메리가 준비를 엄청 잘해옵니다. 그래서 결국 전 딱 그거였어요. 뭐죠? 아틀레티코 4-4-2로 한창 좋았을 때 보는 느낌이 좀 났습니다. 물론 뭐 그 시절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비아레알이 준비를 잘했고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만들어내지 못한 경기 그리고 여기에는 나겔스만의 이런 뭐 키미어 원볼란테 그리고 무시알라 뭐 이제 중앙 미드필더 같은 그 삼선 기용 같은 전체적인 미스 그리고 에메리 감독의 전술적인 접근이 매우 좋았다라고 오늘 경기를 정리할 수가 있겠고 2차전에서 바이에른이 이제 각성이 좀 필요해요. 왜냐면 유벤투스랑 비아레알 2차전 비아레알 완전 수비적으로 내려서면서 되게 왜냐면 이제 원정 다득점이 없거든요. 촘촘하게 내려서고 간격 유지하고 되게 빡세게 수비하니까 이거 유벤투스가 못 들어서 끊는 데다가 역으로 3골 먹고 실점한 이제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언도 만약에 비아레알이 이거 작정하고 2차전에 내려섰을 때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유벤투스 그 원정 가서 했던 경기가 레퍼런스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비아레알은. 물론 유베와 바이언은 저는 아직 체급차가 존재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베가 알레그리도 사실 예전만치 못하는 이런 점은 있지만 냉정한 게 맞아요. 근데 이거 진짜 비아레알 작정하고 수비하면 오늘 같은 경기로 나오죠. 이거 비아레알 4강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에메리 무서운 감독이네. 진짜 에메리 무서운 감독입니다. 진짜로. 대단한 감독. 이 감독이 프리미어리그로 온다고? 라고 했던 영상이 조회수가 많이 나왔죠. 에메리는 대체 아스날에서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코클랭이 잘했잖아. 오늘. 아니 그러니까 이 지금 일단 보죠. 코클랭 전 아스날 출신 코클랭 그리고 감독 에메리 토트넘 출신 로셀소 있고 포이스 그리고 그래 후안 포이스 있고 이러면서 그리고 오리에도 이날 봤어요. 오리에도 나왔구나. 약간 런던을 떠난 선수들이 상당히 비아레알 입장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해줬고 이거는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결승 무대에서도 잘 드러났습니다. 에메리는 비아레알의 사상 첫 메이저 대회 타이틀을 안긴 감독이에요. 유로파리그 우승. 저는 사실 유로파가 거의 한계점이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챔피언스리그는 같은 유럽 대항전이긴 하지만 너무 다른 무대예요. 근데 여기서 맨유, 비아레알, 아탈란타, 영보이스 사실 빡센 조거든요. 여기서 아탈란타 밀어내고 16강에서 유벤투스 부담스럽지만 만났는데 그냥 완전 깨 부쉈고 근데 바이언 이렇게 1차전까지 잡는다? 흐름 진짜 좋습니다. 대단하다. 비아레알 바모스! 바모스!